안녕하세요. 애니메이터 정우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니메이션 12원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12원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애니메이션 12원칙은 디즈니 애니메이터들이 만들었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디즈니의 나인 올드맨이라고 있죠. 9명의 유명한 아주 훌륭한 레전드 아티스트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프랭크 토마스와 월리 존스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되게 유명하시죠. 일루션 오브 라이프 라든지 여러 가지 책을 쓰셨고 인터뷰도 많이 하셨고 학습 자료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이 두 분이 주축해서 애니메이션 12원칙을 정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옆에 보시는 이 사진? 이 두 분은 요 밑에 애니메이션 이 이미지도 보이죠? 인크레더블에서 캐릭터로 카메오 출연을 하셨고요. 얼굴 동글동글 하신 분이 올리고 얼굴 길쭉하신 분이 프랭크 토마스입니다. 그래서 디즈니 이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하면 애니메이션이 좀 더 좋은가, 그리고 우리들이 작업을 할 때 어떤 것을 신경 쓰니 애니메이션이 좀 더 좋아 보였다든지, 아니면 각자의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12개로 추렸어요.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 12원칙입니다. 애니메이션 12원칙은 2D 시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3D 애니메이터한테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니메이션의 기본은 같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애니메이션 12원칙부터 공부를 시작하시죠. 자, 그래서 그 12원칙 중에 첫 번째 스쿼시 스트레치. 이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미지로 GIF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죠. 물체는 재질과 속도에 따라서 그에 맞는 스쿼시 스트레치가 발생한다. 그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카툰이한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고 혹은 리얼리스틱한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스쿼시는 찌그러지는 거죠. 스트레치는 반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면 스트레치가 더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꽝 부딪히면 스쿼시가 천천히 날아와서 부딪힌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될 것이고, 재질이 엄청나게 딱딱한 거예요.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볼링볼 이런 거는 우리가 세게 던진다고 해서 스트레치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재질에 따라서, 그리고 똑같은 고무공이라도 속도에 따라서 스쿼시와 스트레치가 다르게 알맞게 발생한다. 그리고 이거를 잘 표현해줘야지 애니메이션이 잘 되어 보인다 라고 해서 첫 번째로 스쿼시 스트레치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엔티시페이션이라고, 엔틱이라고 우리들이 많이 얘기하죠. 이건 사전 동작이라고 하죠. 사전 동작은 어떤 움직임을 하기 전에 준비 동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몸을 앞으로 가기 전에 살짝 뒤로 갔다 앞으로 간다든지, 펀치를 하기 전에 몸을 웅크렸다가 팔을 쭉 뻗어서 펀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엔티시페이션이죠. 엔티시페이션은 보통 진행하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항상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안틱의 주된 목적은 물론 에너지를 모았다가 점프하기 위해서 웅크렸다가 힘을 잔뜩 모아서 한꺼번에 스트레치 되면서 점프를 한다, 이런 것들도 있겠죠. 힘을 모으기 위한 엔티시페이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가장 큰 목적은 관객한테 캐릭터가 어떠한 동작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있습니다. 엔티시페이션의 가장 큰 역할은 관객한테 이 캐릭터가 이제 움직일 거다, 이 캐릭터가 어떠한 동작을 할 거다 라는 힌트를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스테이징.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테이징의 핵심이다. 실루엣, 카메라 이런 것들이 스테이징에 포함될 수 있다. 헤드룸이라든지 풋룸이라든지
뭐 시선 앞쪽을 좀 더 시원하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스테이징에 포함될 수 있어요. 포즈의 라인 오브 액션, 실루엣 이런 것들도 다 스테이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프레젠트 하는 것을 스테이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스트레이트 어헤드, 그다음에 포즈 투 포즈. 이거는 그냥 애니메이션의 방식이에요. 스트레이트 어헤드는 지금 옆에 참고 영상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부터 그냥 쭉 하나하나 작업해 나가는 게 스트레이트 어헤드고요. 포즈 투 포즈는 첫 번째 키포즈, 두 번째 키포즈, 세 번째 키포즈. 이게 꼭 첫 번째 키포즈가 1프레임에 있고 2프레임이 두 번째 키포즈가 있는 게 아니라 C프레임에 두 번째 키포즈가 있어도 1, 2, 3, 4, 5, 6, 7, 8, 9를 작업해 나가고 10프레임까지 가는 게 아니라 1프레임 작업하고 10프레임 작업하고 그 다음에 또 쪼개서 뭐 중간 포즈 작업하고 또 쪼개서 중간 포즈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포즈 투 포즈예요. 반대로 스트레이트 어헤드는 그냥 1프레임서부터 쭉 순서대로 작업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냥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팔로우 스루 오버래핑 액션. 팔로우 스루 오버래핑 액션은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시간차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도 변화하고 뭐 끌려가는 듯한 혹은 끌려가고 나서도 멈추지 못하고 좀 더 움직이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팔로우 스루는 동작 끝에 동작의 진행 방향이나 힘의 방향에 맞춰 계속해서 진행되는 잔 움직임. 지금 이 위에 참고 영상도 좋지만 옆에 라푼젤이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이 있죠. 회전을 캐릭터가 멈추고 나서도 머리카락이라든지 치마는 회전하던 방향으로 좀 더 움직이게 되죠. 이게 팔로우 스루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시작할 때 회전을 시작함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몸에 착 밀착돼서 똑같이 움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곡선 모양이 만들어지지. 만약에 캐릭터가 회전하는 것과 머리카락, 옷이 똑같이 회전한다면 모양이 변화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 그 모양 그대로 있겠죠. 이런 것들이 오버래핑 액션입니다. 오버래핑 액션 동작에 있어서 주가 되는 움직임이 있고 그에 맞춰 순차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멈출 때도 순차적으로 멈추게 되는 것. 이게 오버래핑 액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은 거의 모든 물체와 움직임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멈출 때도 조금 서서히 멈추고 뭔가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갑자기 뭔가에 가격을 당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멈추고 갑자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고 또 천천히 서서히 가속하기 시작하고 한다는 게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입니다. 아크. 기계나 로봇가 아니라면 관절 때문에 혹은 중력과 저항 때문에 모든 움직임은 아크를 그리며 움직이게 된다. 리니어하게 직선으로 움직인다면 되게 로봇 같을 거예요. 기계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드는 동작을 하더라도 손이 아크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손을 내릴 때도 아크를 그리면서 내려가고 그렇게 되겠죠? 바운싱 볼도 튀길 때 아크를 그리면서 바운싱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지구라는 곳에 살기 때문에 중력이 있고 공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움직임이 발생하고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늘상 보아오고 늘상 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거죠. 네, 아크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세컨더리 액션. 세컨더리 액션은 메인 액션 때문에 생기는 작은 움직임. 지금 옆에 강아지를 보면은 강아지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 당근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강아지가 이렇게 물고 고개를 흔들고 했기 때문에 당근의 이 초록색 부분도 흔들리고 하는 거죠. 이게 세컨더리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메인 액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하는 모든 작은 액션들을 다 세컨더리 액션이라고 해요. 꼭 메인 액션 때문에 만들어지는 액션뿐만 아니라 세컨더리 액션은 뭐 앞으로 달려나가기 전에 손을 뭐 살짝 턴다든지 점프를 하기 전에 발의 위치를 잘 잡기 위해서 발을 살짝씩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세컨더리 액션입니다. 타이밍은 그냥 시간이죠. 시간. 어떠한 동작이
만들어지는데 소요된 시간, 프레임. 그래서 A에서 B 포즈로 가는데 C프레임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타이밍은 C프레임입니다. 이 타이밍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은 스페이싱의 차이겠죠. 이그제저레이션, 한국말로 과장. 애니메이션에는 적절한 과장이 들어가면 재미있고 또 보기도 좋습니다. 카툰이 할수록 그게 좀 더 심해지겠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과장이 꼭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것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작은 것을 더 작게 만드는 것도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수점 반올림 같은 개념이죠. 0.5 이상 넘어가면 앞으로 올려주지만 그 이하는 버림이 되는 거죠. 과장. 솔리드 드로잉. 솔리드 드로잉은 2D 애니메이션에서 이 애니메이션 12원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요. 예전에는 다 한 장 한 장 손으로 그려야 했기 때문에 투시가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볼륨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볼륨이란 건 부피죠. 모양이 변화하면서 부피가 커져요. 스트레치가 되면 반대로 스쿼시가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인 모양 그대로 스트레치가 돼버리면 볼륨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투시를 잘못 그리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이 그 투시 그대로 확대해 보니까 막 키가 막 3m, 4m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해서 솔리드 드로잉이 있는데요. 3D 애니메이터한테 솔리드 드로잉이랑 제가 볼 때는 온 모델, 오프 모델, 그리고 볼륨이 있을 것 같아요. 온 모델, 오프 모델이 뭐냐면은 우리가 페이셜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너무 과하게 움직이거나 혹은 그 캐릭터에 어울리지 않게 움직이게 되면 인상이 깨져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온 모델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인상이 깨지고 다른 모델처럼 보인다 하는 걸 오프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볼륨은 똑같아요. 부피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 스쿼시 스트레치의 개념이 아니라 캐릭터의 부피 자체가 심하게 변화해 보인다면 그건 잘못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주의하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온 모델과 볼륨. 마지막으로 어필. 매력적으로 잘 표현해라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푸시를 하고 좀 더 내 애니메이션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이끌어내라 라는 뜻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애니메이션 12원칙이었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 애니메이션 12원칙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12개다, 13개다, 14개다 막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니메이션 기본을 제대로 알고 그 기본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 추렸던 요소들이기 때문에 뭐 13원칙이 맞다, 14원칙이 맞다, 12원칙은 옛날 거니까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점을, 무엇을 애니메이터로서 배워야 하는가, 알아야 하는가 그것에 중점에 맞춰서 생각해 주시고요. 이론 자체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게 있어요. 이런 법칙들과 이론들과 이런 걸 다 초월하는 것, 그게 바로 보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잘했어, 아니면 누가 봐도 너무 멋있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완벽해 보여.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치팅이 있었어요. 막 룰을 깼어. 그렇다면 그럼 룰을 깨도 돼요. 규칙은 깨도 됩니다. 대신 어떻게 되는가? 누가 봐도 보기에 좋아야 합니다. 규칙을 잘 지키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규칙에 얽매여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고 좀 더 과감한 연출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을 잘 익히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응용해서 약간의 규칙도 깨고 좀 더 푸시하고 멋진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애니메이션 12원칙이었습니다.